자, 그렇게 연재를 시작하셔서 아직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총 이제 24권의 단행본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24권째가 나왔죠. 아, 올해까지 해서 올해 인도 2월 달에 얘기와 나왔죠. 인도요. 그렇죠. 인도 얘기가 거의 이제 최근 편인데 네. 기억에 남는 국가 하나를 꼽으라면 어려우실 것 같고. 그렇죠. 예. 어렵죠. 그래도 한 뭐 좀 이건 그래도 내가 좀 근데 이게 기억이 좀 권장하고 있어. 싶은 나라는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세계 배꼽을 보고 싶다. 배꼽 세계의 배꼽. 중심이 모든 문명에 만나는. 예. 그렇다면은 이스탄불을 가야죠.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예, 예. 그것은 가톨릭 교도와 서울 아파 사람들의 모든 길이 통하는 데가 로마고 네. 이스탄불은 모든 문명이야. 거기는 동방정교 통하지, 유대교 통하지, 기독교 통하지, 가톨릭교 통하지, 동방정 할 것 없이 네. 모든 문명의 집합지가 바로 이 이스탄불이죠. 그러면 책을 쓰시면서 네. 제일 좀 힘들었던 나라도 있을까요? 힘들었던 나라가 예컨대 그 러시아 같은 편이죠. 러시아. 러시아는 그걸 위해서 대륙 횡단 철도까지 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됐다 그러면은 서울서 출발해서 기차로 가는 거 가져가는데 북한은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산동성으로 가서 거기 연변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단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주를 쭉 통해 가지고 쭉 간 거죠. 근데 제가 그 여행을 기차에서만 있으면 정말 의미 없는 여행이에요. 왜냐? 지루해서 못 타요. 왜냐하면 그렇죠. 잘 때 풍경, 일어나서 풍경, 어제 풍경, 오늘 풍경 똑같아. 맨 평원 위에 자작나무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팀하고 네. 도시마다 하루씩 거기서 머물죠. 도착한. 그래서 그 횡단 가는데 19일인가 걸렸어요. 와. 그럼 전 이게 좀 궁금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외를 다니면서 혹시 세계를 바라보는 교수님만의 관점이 있는지. 바뀌었죠. 크게 바뀌었죠. 왜냐면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시작할 때는 중진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는 후진국이었어요. 뭐 중간 개발도상국 뭐 이런 단어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었던데 예. 개발도상국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이 됐죠. 네. 야.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선진국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러운 입장에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는 나라에서는 우리와 비교해서 어떤 것을 갖다가 좀 더 고쳐야 될 것인가.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 한국 편도 이 24개 책 중에 등장을 하는데 예. 한국은 좀 수월하게 쓰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셨습니까? 제일 어렵죠. 근데 왜냐하니까 제가 이 세상 많이 다 했다 하더라도 제일 안 가본 데가 한국입니다. 왜냐하니까요. 여기는 내 나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리고 안 가게 되거든요. 한국 편은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로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뭐 타이어 뭐 등등 불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쭉 나왔죠. 그럼 그 교수님의 의도가 거기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봐줬으면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요 한국 편이 제일 쓰기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어려웠느냐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일본 사람 교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친구가 큰 도움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니까 사고를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친구는 한국말 못해요. 저는 일본말이 아주 서툴고. 근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니까 독일에서 만난 친구예요.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독일어로 얘기하게 돼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예. 나 자신과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우리나라를 뭐 추스리고 뭐 이렇게 뭐 잘나고 훌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 시각을 외국인들한테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내용이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받고 싶지 않아도 역사가 바꾼 경우 만약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 독일이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수정이 됐을 테고 계속 수정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셨죠? 전 세계 그게 거의 한 5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하죠. 예컨대 뭐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직도 계속 트럼프가 대통령이면 안 되잖아요. 네. 예컨대. 그냥 수시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독일 통일까지의 그 과정 이것은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네.
그 통일 수상 있던 헬무트 콜 수상 있죠. 네. 그 사람이 고백을 했잖아요. 독일이 이렇게 빨리 통일될 줄은 나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독일이 요즘에는 완전히 유럽의 병자라는 말이 슬슬 돌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조금 좀 그 쉽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메르켈 총리가 동독 사람인 거 아시죠? 네. 동독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기가 막히게 잘하겠죠. 러시아. 푸틴은 KGB 비밀 요원으로 동독에서 10년간 근무를 했거든요. 독일을 기가 독일을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독일어 러시아어 섞어가면서 아주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기가 막히게 잘 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가지고도 러시아 원유 그다음에 그 가스 그런 걸 쉽게 들어왔고 노르트스트롬이라고 해서 가스관까지 노리다가 이제 안 됐는데 예.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전기값이 10배로 올랐죠. 한두 배 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워낙 이제 말씀을 잘하시다 보니까 제가 막 이 스토리에 빠져들어서 얘기를 쭉 듣게 되는데요. 이번엔 그럼 와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와인이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와인 관련해서도 책을 내신 걸로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아 내가 와인에 대해서 만화를 그리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상상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꿈도 못 꿨죠. 그리고 이제 쭉 살다 보니까 그 와인에 대한 제일 큰 거짓말이 와인을 안다는 얘기예요. 와인을 즐겨 드셨을 것 같지도 좀 않아요. 와인 아니 근데 생각이. 독일에 있을 때는 네. 맥주밖에 못 먹었고 그러니까요. 비싸니까 못 먹었고 근데 와인을 책에 쓰게 된 계기가 예. 와인 문화가 잘못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 아세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와인 문화가 제일 늦게 들어온 나라예요. 2000년 이전까지는 와인을 거의 안 마셨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일본 중국만 해도 선교사들 통해 가지고 1890년대에 이미 예. 와이너리가 생기고 다 그랬거든요. 예. 동남아 같은 데는 서유럽 식민지였기 때문에 와인 문화가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는 좀 잘 살게 되면서 2000년대 초에 네. 와인 문화가 들어왔는데 와인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일본 만화 하나가 유행을 했거든요. 네. 뭐 있어요. 뭐 대면은 5글자로 돼 있는 제목이. 물방울이요, 물방울. 물방울. 무슨 물방울. 그게 완전히 와인 문화를 오도시킨 거예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가죽 가방이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을 헝겊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와인 문화 비슷하게 가죽 가방이 도입이 됐어요. 문화가. 근데 맨 먼저 들어온 게 구찌, 샤넬, 루이통, 에르메스, 벌킨백 이런 거부터 그거 아니면 백이 아니다는 식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명품이 아니면 그게 백이 아니다는 식으로. 그게 완전히 오도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한 병에 3만 원짜리 와인이다. 그 외국에서는 비싼 와인이에요. 그렇죠. 10,000원 정도 주로 마신다는 것 이제 같아요. 대개 그 가정에서 마시는 와인들은 4유로, 5유로, 7, 8천 원짜리 와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손님 왔을 때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주면 좀 입이 뻘쭘해진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이 와인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속 와인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어려워요.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못 알려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만든 와인책은 야, 딴 건 아니고 우리 와인 주권을 되찾자.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마시면 내가 주인이지. 왜 주눅들어 마시냐. 맞아. 와인 먹을 때 비싼 돈 내고 주눅 들어요. 마시면서 주눅들어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주인이 누구고 주인의 며느리가 누구고 그러니까요. 이 와인 그걸 왜 알아내 우리가 사서 맛없고 비싼 와인도 맛없으면 맛없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맞아.